차례 제사 지내는 의미가 먼저 간 조상님들을 불러다 놓고 밥, 술 뭐 이런 것들을 대접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저승에서 편히 잘 계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 우리가 차린 것들을 드시고 살아있는 후손들을 잘 돌봐주십사, 보호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추석이라 가지고 이런 것과 관계된 얘기들을 조금 하고자 격각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격각살이라 함은 12지지 12글자들 간에 한 칸 건너 하나씩 글자들의 관계들을 격각살이라고 하는데요. 12지지들 중에서 하나 건너 하나씩 글자들의 관계, 그러니까 자로 치면 하나 건너 하나 인과의 관계, 축이라면 인을 건너뛴 묘와의 관계, 그러면 쭉 각자 중간 글자들이 있겠죠. 뭐 신은 관계, 유는 해와의 관계, 다시 해는 자를 건너서 축과의 관계,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의 글자들 관계를 격각이라고 합니다. 사이, 간격을 뜻하는 격이죠. 그리고 모서리, 뿔을 의미하는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와 나의 관계, 틈을 얘기하는데 그 관계가 모서리졌으니까 매끄럽지 않지요. 너와 나는 매끄럽지 않아. 너와 나는 적이야. 이런 의미의 격각입니다. 글자들의 사이를 가만히 보면 자는 신자진 수국의 궤도고, 이는 인호술 화국의 궤도죠. 이 자가 움직이는 궤도와 인이 움직이는 궤도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자가 가는 길을 인이 어떻게 보겠어요? 너는 이 궤도고 나는 이 궤도니까 인이 봤을 때 자는 못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가 인을 볼 때도 나 너가 움직이는 거 보기 싫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둘의 관계들을 격각이라고 하니까 서로 불편하다, 매끄럽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아. 흘겨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두 글자들이 격각이 팔자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궤도가 맞지 않는 해로움을 겪는데, 특히 연을 기준으로 해서 월일시에 그 격각이 되는 글자들이 있으면 늘 살아가는 가운데 궤도가 다른 해로움, 아픔을 시시때때로 겪습니다. 팔자에 격각이 없어도 예를 들면 띠에서 격각에 해당되는 해가 오면 격각에 대한 해로움을 겪는데, 어떤 해로움인고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은 갑작스럽게 우리 집이요 이사를 하게 됐어요. 내 사는 지역이 뭐 재개발이 됐어요. 우리 조상의 산소가 갑자기 뭐 나라 정부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파묘하게 됐어요. 묘를 이장하라 해요. 혹은 뭐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문중에 땅이 팔렸어요. 이런 모습으로 격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격각은 충에 해당되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글자들이 다 격각인, 이렇게 건너뛴 글자들은 격각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인과 진, 뭐 사나 미, 신이나 술, 해와 축, 요런 글자들은 격각이기는 한데, 얘들은 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방합의 글자들 방합의 무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글자들은 격각의 해로움이 큰데 이 글자들은 격각의 작용이 있기는 하나 요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는 격각의 해로움이 살풋적기도 합니다. 이때 격각을 격각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상문 조객
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상문살, 조객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상문 조객은 어떤 뜻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계묘년이에요. 계묘년을 기준으로 해서 격각은 축과 사가 격각에 해당되겠지요. 축은 이미 재작년에 지나온 글자이고 사는 앞으로 내가 맞이할 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은 조객살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다가올 사는 상문살이라고 불러요. 조객은 내가 문상 갈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고 상문살은 내가 상복을 입을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상문살은 상복을 입어야 되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혹은 직계가족의 어려운 팽액을 당한다라는 뜻이 있고 조객살은 누가 나쁜 일이 생겼어 상을 당했대 내가 부의금을 들고 찾아가야 된다 그런 식의 돈이 나간다 재난을 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입는다라는 뜻이 조객살입니다. 이때 상갓집 가게 되면 그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상갓집 보내지 않았죠. 뭐 이상한 거, 뭐 조그만 거를 막 종이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들고 가. 그래야 그 상갓집 간 해로움이 없어 하면서 꼬깃꼬깃 뭐 접어준 거 가지고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엄마는 항상 그 상가집 갈 일이 있으면 종이에 뭐 옛날에 고춧가루, 굵은 소금 혹은 팥 이런 거를요 꼬깃꼬깃 이렇게 딱 싸가지고 옷깃에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래가 이거를 상가집 들어가는 내내 가만히 넣어 놔뒀다가 상가집에서 나오면 이거를 뭐 뒤로 이렇게 던져 버리고는 집에 돌아와. 이때 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오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런 뜻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일단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 옛날 영화 고스트인가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영혼 유체 이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남자가 그 혼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자도 찾아가 보고 그 내가 왜 죽었지 방황하고 그리고 그 내가 자주 갔던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영화를 보면 그 상위복 하면서 임금이 죽었을 때 내시가 궁궐 처마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옷을 이렇게 흔드는 걸 보신 장면이 있지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유심히 봤던 게 있었는데 상위복이라 함은 그 죽은 자의 옷옷을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복하면서 흔드는 일이에요. 복자를 3번 외치는데 옷을 흔들면서 이때 행위는 하늘과 땅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고하는 일이에요. 이때 고하게 되면 시신이 멀리 가지 않고 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내 몸 육신 근처에 머물게 된다 합니다. 그럼 머물고 있으면 그 저승사자가 때가 되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연마대왕 앞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그때 제 시간에 맞춰 저승사자랑 떠나지 않으면 이 영혼이 구천을 막 헤매게 된대요. 이때 장례식지에 영혼이 헤매면서 안면 있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와요. 그러면 어머 잘 있었어 하고 영혼이 가서 친한 척하고 말을 거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귀신 영혼이 보이지 않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영혼이 말을 걸어보다가 장난질도 치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살은 사람에게 해로움이 따른다. 라는 뜻의 그 상문병이 생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상문병을 주당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젊은 세대는 그런 것도 있어? 하고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갓집
같은데 잘못 갔다 오면 갑자기 급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 급사를 간혹 뭐 묘를 이장했는데 그 집에 잘못했잖아. 묘를 잘못 썼잖아. 그래가지고 그 집 자손들이 뭐 크게 아팠어, 다쳤어, 죽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문상 잘못 가가지고 갑자기 막 주당 상문병 걸리면 증세가 좀 있어요. 막 으실으실 춥고 잘 소화가 잘 안 되고 메스껍고 그러다가 구토하다가 심하면 막 알아눕고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병원 가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곧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들은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주는 풀어주는 사람들 찾아가야 돼. 그 찾아가는 존재가 요번에 영화 보면 강동원 씨가 나온 영화도 있지요. 그 퇴마사 혹은 무속인 집에도 찾아가서 나 지금 굉장히 어디 문상 갔다 왔는데 안 좋아요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물리쳐주는 행위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급할 때 그런 식으로 내가 아픈데 갑자기 막 큰일 났을 때 집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푸는 행위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집에 김치 담글 때 꼭 필요한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생강. 그리고 다들 후추는 집에 있을 겁니다. 생강을 직접 빻아가지고 그 생강 찢은 거 그것도 괜찮고요. 그 슈퍼 가면 파는 생강 가루도 괜찮아요. 이 생강을 막 불에 달달달달 가루를 볶아요. 거기에다가 후추 혹은 후춧가루를 섞습니다. 그 생강을 비율을 4, 후춧가루를 1, 뭐 이 정도 4대 1로 섞어 가지고 약숙 있죠. 약숙을 막 불에 이렇게 끓여요. 태우면 연기가 막 올라오죠. 이때 태우면서 생강가루랑 후춧가루를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막 태워요. 그러면 연기가 독한 연기가 확 피어오르는데 이때 상문병 주당 걸린 사람이 그 연기를 이렇게 흡입하면 연기 나는데 사람 몸을 이렇게 쐬는 거죠. 그러면 독한 연기 때문에 사람이 막 기침하고 눈물 콧물 쏙 빠집니다. 그렇게 연기를 쐬고 나면 4대1로 섞은 그거를 따뜻한 물에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타요. 그거를 눈물 콧물 막 흘리는 가운데 따뜻하게 데운 그거를 마시게 해요. 그러면 한참 동안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따뜻한 물이 몸에 쫙 흡수가 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픈 증세가 사라진다 합니다. 뭐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혹시 주변에 상가집 갔다 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한번 써보십시오. 귀신을 내 몸에 붙어 있는 귀신을 혼을 떼내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상가집 갈 때 사주 내에 이렇게 격각살이 있을 때 혹은 격각살이 없어도 원래 계묘년이니까 내 팔자 안에 이런 글자들이 있는 사람이 문상을 가야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강가루, 후춧가루 섞은 거를요. 종이에 싸가지고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혹은 집에서 굵은 소금, 팥 이런 거 영화 보면 항상 막 팥이 나온 소금 막 뿌리죠. 물러가라 하면서 그런 거 종이에 싸가지고 넣어 가셔도 됩니다. 넣어 갖고 갔다가 저희 엄마가 시켰던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나올 때 그 종이를 확 뒤로 버리고는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곧장 내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이때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냐면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가 있을 때도 그 주인공 여자가 막 그 고모라를 막 탈출하나요? 그 탈출할 때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이곳을 벗어날 때 절대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돌아보지 마. 돌아와선 안 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소리일까 싶어서 싹 뒤돌아봤는데 그때 그 여자가 소금 기둥이 됐어. 소금 기둥이 된 그 근처가 뭐 사해 바다가 됐다? 그 얘기가 맞나요? 그것처럼 원래 귀신 그 던지고 뒤돌아보지 마라라는 거는 내 뒤를 따르는 혼을 떼놓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곧장 집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거 준비 못 해 갈 수도 있죠. 그럴 때는요, 음식 쫙 차려놔 주죠. 그럴 때 맨 먼저 새우젓 입에 좀 짜지만 새우젓 먼저 입에 조금 입에 넣고 소금기로 몸을 정화시키면 됩니다. 난요 새우 알러지 있어요. 새우젓 진짜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한다면 그 문상 갔다 나올 때 소주 따지 않은 새 거 한 병 달라 하세요. 그 소주병을 들고 싹 나와가지고 장례식장 문 앞에서 소주병을 따요. 그리고 손에 새 소주를 살짝 부어가지고 그 소주를 묻힌 손을 이렇게 손을 씻고 살품 묻혀가지고 손 닦고 그 소주 묻은 손으로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는 소주 딴 병을 장례식장 문 앞에 딱 놔두고 혼자 그냥 내 갈 길 뒤돌아보지 말고 가도 됩니다. 이때 소주를 이렇게 몸으로 훔치는 이유는요, 내 몸에 묻어있는 귀신들이 술 냄새, 소주 냄새를 맡고 이거를 따라간다라는 뜻인데, 이 내 몸에 묻은 귀신아 하고는 이 귀신이 소주 새거 병에 이렇게 들러붙게 이 술 냄새 맡고 여기 있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그런 의미의 행위도 됩니다. 문상 갈 일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